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오늘은 EPL 6라운드 아스날과 토트넘의 맞대결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자카가 징계에서 복귀하면서 다시 4-2-3-1의 포메이션으로 돌아왔는데요. 최전방에 오바메양, 2선에는 스미스로우, 웨데고르, 사카가 출전했고 파티와 자카가 중원을 꾸렸습니다. 백포에는 티어니, 마갈량이스, 베나이트, 토미야스가 출전했고 골문은 램즈데일이 지켰습니다. 토트넘은 모우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케인, 손흥민과 슬리토브도 출전했고 중원에는 알리, 호이비에르, 은돈벨레가 출전했습니다. 백포에는 레길론, 다이어, 산체스, 탄강가가 출전했고 골문은 요리스가 지켰습니다. 아스날이 전반전에만 3골을 몰아붙이면서 승기를 일찍이 잡았고 후반전 손흥민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추가골은 넣지 못하면서 3대1로 아스날이 승리했습니다. 아스날은 경기를 잘 준비했습니다. 선수들 간의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토트넘과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수비 시에는 4-4-2 전형으로 백포와 미드필더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 토트넘의 선수가 공을 받으려고 하면 양옆 또는 앞뒤에서 둘러싸면서 공을 차단했는데요. 오바메양과 웨데고르는 전방에서 압박을 가해주면서 중앙에 볼이 투입되지 않게 만들었고 측면으로 볼을 몰아내고 측면에서 협력 수비 또는 1대1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날은 전환 속도도 매우 좋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측면 전환이 아닌 공수 전환을 뜻하는데 아스날의 3골 모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면서 빠른 공격 전개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수비 진영에서 롱킥을 하면서 미드필더와 공격진이 전진하는데 아스날의 수비가 헤딩으로 끊자마자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스미스로우의 선제 득점이 터졌는데요.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전환의 속도가 빨랐다기보다 공격 전개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었고 이 득점 장면에서는 이따가 이야기할 토트넘의 전환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득점 장면은 케인의 볼을 끊어내고 중원에서 간결한 패스 두어 번을 통해 측면으로 연결했고 사카가 패스 타이밍을 놓치면서 공격 기회를 놓치는 듯 싶었으나 케인의 태클이 사카에게 다시 볼이 흐르면서 다소 행운이 따랐고 사카가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렇듯 아스날의 3골 모두 빠른 템포의 공격,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토트넘보다 빨랐기 때문에 모두 득점에 성공했고 아스날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도 토트넘보다 빨랐습니다. 또한 아스날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토트넘이 빠른 공격 전개를 못하게 방해했고 토트넘의 수비는 전방 압박이 약한 모습을 보이며 롱볼로 처리하면 아스날의 선수들이 대부분 볼을 따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날의 가장 중요했던 선수는 웨데고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웨데고르는 오늘 MOM에 뽑힐 만큼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거나 스탯상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웨데고르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웨데고르가 이번 시즌 처음 합류한 맨시티전 패배 이후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전도 평소 4-2-3-1의 포메이션이 아닌 5-4-1 포메이션에 중앙 미드필더가 한 명밖에 없는 파격적인 라인업이었는데요. 웨데고르가 출전하면서 아스날에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은 빌드 없이 자카 파티에게 가중되는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것입니다. 웨데고르는 2선에 출전하지만 빌드업 시에는 3선에 자주 내려와 빌드업에 많이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방에 위치하다가 3선으로 내려오면서 빌드업 시에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볼을 받아 직접 운반하거나 패스를 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수비를 끊어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웨데고르의 움직임으로 자카와 파티에게 붙는 수비가 웨데고르에게 분산되거나 수비가 붙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볼을 받아 운반하면서 빌드업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여해주고 아스날의 1차 빌드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웨데고르는 스미스로우와 동반 출장했을 때 두 선수 모두 좋은 경기력으로 아스날의 공격의 핵심이 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미드필더이지만 웨데고르는 온더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빌드업에 관여, 링크업 플레이를 통해 아스날 공격 전개에 영향을 준다면 스미스로우는 오프더볼에 강한 모습으로 빈 공간에 침투하거나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창출해주면서 두 선수가 모두 출전했을 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아스날입니다. 반면 토트넘의 오늘 경기력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선수들의 간격 유지, 공수 전환 속도, 수비 커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을 보면 공격진과 미드필더들은 라인을 올려 압박을 가하는데 첼시전과는 달리 압박의 강도가 다소 약했고 수비진들의 라인은 오바메양, 사카를 의식한 듯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라인을 높게 올려 압박하는데 강도가 약하다 보니 아스날이 빌드업에서 풀어나는데 용이했고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내면 뒤에 공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선수들 간의 간격 유지가 안 된 상태로 전방 압박을 가하니까 중원이 텅텅 비게 되고, 세 번의 실점 모두 아스날의 템포 빠른 공격 전개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실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환 속도인데요. 미드필더들의 전환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알리 은돈벨레는 전방 압박에 가담하면서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는데, 이때 아스날이 압박을 풀어나오면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너무 느렸는데요. 이는 호이비에르가 전방 압박에 가담했을 때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호이비에르가 자카를 압박하기 위해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 있는데, 알리와 은돈벨레 그 누구도 호이비에르가 비어있는 자리를 커버하지 못했고 아스날의 전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케인 본인이 실수해서 수비에 가담했다지만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로 전환하면서 태클까지 하는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보이는 반면에 은돈벨레, 알리 그 누구도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압박에 너무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조직적이고 강한 압박이었나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물론 웨데고로와 오바메양은 강하게 압박을 했지만 두 선수의 압박으로 이 정도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빌드업 시의 토트넘은 아스날의 압박이 조금만이라도 가해지면 필드 플레이어들끼리 풀어내는 것이 아닌 계속 백패스로 골키퍼에게 볼을 내주고 키퍼까지 압박을 받으면서 정확한 볼 처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율리스가 에데르송이나 노이어처럼 발밑이 좋은 골키퍼도 아닌데 자꾸 율리스에게 볼을 내주고 압박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율리스는 압박을 받자 롱볼로 걷어내기 급급했고, 율리스가 걷어낸 볼은 아스날 선수들이 받아내거나 측면 터치라인으로 나가면서 쉽게 공격권을 내주는 모습을 빈번히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후반전 스킵이 투입되고 나서의 경기력입니다. 호이비에르가 전진하더라도 후방에 스킵이 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의 빈자리를 커버할 수 있었고, 호이비에르 혼자 도맡아 했던 빌드업을 스킵이 분담하면서 호이비에르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아스날은 개막 3연패 이후 3연승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반면 토트넘은 개막 3연승 이후 3연패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누누 감독이 시즌 끝까지 팀을 이끌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 같고, 아스날은 새로운 영입생들이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유럽 대항전에 도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